이렇게 해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저장을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해 볼게요. PNG로 저장할게요. 빠른 다운로드로 해서 투명한 배경으로 빠른 다운로드로 해서 자 이렇게 어디다 우리 저장할까요? 아까 그 바탕화면에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건 뭐야? 로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웬만한 그 전문가가 만든 로고보다 로고들이 전문가가 만든 거니까 전문가들이 만든 로고 디자인에 본인의 어떤 이름이라든가 주제만 적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하나의 로고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완성이 됐나. 자, 이거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자, 다시 내리고 여기다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어떻게 생겼나? 삽입, 그림, 불러오는 건 그림이죠. 그림 여기 생겼잖아요. 로고가. 이걸 띡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우 전문가가 만든 하나의 로고 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문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다시 이제 만든 거를 캡처를 해야죠. 자, 이렇게 열어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이게 확대를 지금 왜 하냐면 이렇게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걸 캡처하면 이게 더 선명해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확대해서 어떻게 다시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캡처 새로 만들기 뿌얘줬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드래그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가 이제 완성됐어요. 처음엔 백그라운드 그 사진만 있었는데 글씨를 넣으니까 조금 더 주제가 선명해지죠. 자, 이렇게 해놓고 저장 어디다가 우리 이제 기본 자료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진짜 블로그에다 올릴 사진 자료예요. 이건 어디 있었죠? 우리가 처음에 폴더 2개 만들어 놨죠. 어떻게? 사진 기본 자료하고 사진 결과물하고 2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럼 사진 결과물을 누르고 여기다가 자, 뭐라고? 이거는 블로그 대문 사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자, 그럼 하나가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럼 이게 완벽하게 끝난 거냐?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서 보실 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제일 처음에 자,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돼 있나? 제일 처음에 블로그 대문은 얼마라 그랬어요? 966에 300으로 만들라 그랬죠? 966에 300. 자, 근데 지금 이거 만든 거는 우리가 만든 건 이거는 지금 966에 300일까요? 지금 저장은 했죠. 결과물에다가. 그게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면 우리 처음에 포토스케이프 여기 깔아놨죠. 요걸 또 열어야 돼요. 자, 요걸 열어서 열어볼게요. 자, 열어서 여기서 사진 편집을 누르고 왜 안 나오지? 사진 편집. 네, 사진 편집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진들이 지금 어디 있죠? 바탕화면에 여기 바탕화면에 쭉 내리다 보면 어디 있을까요? 바탕화면에 쭉 내리다 보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바탕화면 여기 있네요. 바탕화면에 안 나오네. 여기 있네요. 바탕화면에 뭐뭐 있어요? 사진 결과물과 사진 기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어디다 저장했죠? 사진 결과물에 저장했죠. 자, 눌러볼게요. 자, 여기 있네. 요 사진이 지금 만든 사진이에요. 이거예요. 그죠? 자, 이 사진이 근데 크기가 966에 300이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현재 1437에 447이에요. 자, 그럼 이걸 고쳐야 돼. 얼마로? 966 곱하기 300으로. 자, 그러려면 어디? 여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크기 조절 일로 들어가셔서
위를 얼마? 966. 어휴, 966 하니까 딱 3. 와, 정말 딱 맞췄다. 예, 좋습니다. 966에 300으로 딱 떨어졌어요. 이걸로 저장.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요걸 지우고, 요거 있죠. 요걸 지우고, 위는 966, 밑은 300.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장. 자, 요게 딱 맞는 사이즈예요. 966에 300. 요게. 자, 이렇게 해서 어디다? 그대로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바탕화면에 제일 밑에 내려보면 요 사진 결과물에 요 사진은 요 지금 여기는 원본 사진이 있는 거고요. 요 사진은 뭐예요? 예, 966에 300짜리 여기 써 있죠. 보이시죠? 예, 보이시는 것 같이 요 사진은 966에 300으로 예,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두 번째 거 한번 또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부터는 메뉴죠. 자, 메뉴는 보세요. 저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메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메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뭐 찾아오시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메뉴 제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테마를 만들어야죠. 그렇죠? 자,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자, 여기다가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삽입해서 글자를 넣는 거예요. 예, 첫 번째 거는 예를 들면 글자는 어디서 다시 한번 글자 어디서 넣는다고요? 글자는 여기서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누르시고 가로 텍스트 상자 눌러서 이렇게 열면 글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뭐라고 쳐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저는 첫 자는 뭐라고 할까요? 아예 음식을 한영 중식으로 해볼까요? 아침 간단한 아침상. 좋아요. 간단한 아침상 해가지고 크기는 아주 큰 게 좋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가 좋냐면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 이렇게 두껍게 하고요. 두껍게 하고 웬만하면 글자는 노란색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바탕은 검정색은 좀 그렇고요. 윤곽선을 꼭 칠해 주시는 게 조금은 더 나아요. 저는 이런 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러면 훨씬 잘 보이죠. 자, 간단한 아침상 이렇게 해도 되고요. 보통은 글자색을 좀 잘 보이게 하려면요, 형광색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형광색.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글자색을 형광색, 뭐 예를 들면 이런 색깔. 이건 너무 흐리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너무 흐린데 재미없다. 요 색깔 괜찮네요. 그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음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간단한 아침상. 예, 괜찮네요. 이렇게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검정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더 크게 할게요. 큰 게 훨씬 좋아요. 자, 더 크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해서 확대. 딱 좋네. 예. 요 정도로 해서 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환한 게 좋아요. 예, 좋습니다. 여튼 자,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간단한 아침상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캡처하기 해서 정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캡처를 떠줘야죠.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캡처를 뜨고, 캡처를 뜬 걸 어디다가 사진 결과물에다가 뭐라고? 메뉴 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이게 몇이어야 돼요? 또 이거는 여기 보시면 170에 이거 얼마였죠? 170이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170에 170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그럼 다시 요거는 170에 170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걸 열어봐야 되죠. 포토스케이프를 열어보고, 그리고 사진 결과물 해보니까 여기 나왔죠, 하나. 자, 이게 몇이에요? 크기가 보니까 크기가 717에 699야. 와, 되게 크네요. 이걸 얼마에? 크기 조절 누르고 170에 밑에도 170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위가 밑이 요걸 유지를 해놨으니까 비율별로 바뀌는 거니까 요걸 없애버려야 돼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다시 위에를 170, 그러니까 두 개랑 똑같이 170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 요만하게 되는 게, 요게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만하니까 간단한 아침상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글씨를 크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글씨가 이 색깔이면 안 되겠다, 안 보여, 그죠? 다시 바꿀게요. 제가 이거는 지우고 바꿀게요. 아까 이거를 지우고, 글씨가 이러니까 안 보여. 글씨를 무슨 색으로 할까요? 글씨를 아예 다른 색, 무슨 색이 좋을까? 안 되겠다. 글자를 더 키워요. 이렇게 해서 글자를 키워서 이렇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더 키워요, 글자를. 그렇지 이렇게 키워주세요. 그래서 정가운데다 이렇게 맞춰주면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조금 더. 자, 요거 좋네. 요거 훨씬 낫네, 그죠? 될 것 같아요. 요게 좋네요. 간단한 아침상 첫 번째 건 테마가. 자, 요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할게요. 제가 이러면 그래도 좀 띄는데요. 다시 이거는 검정색으로 바꾸고, 테두리를 도형서식 테두리를 결정장애예요. 저도 큰일 났어요. 테두리를 뭘로? 색을 흰색으로 거꾸로 바꿀게요. 아니면 색을 검정하고 노랑이 제일 잘 어울려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저장. 네, 이러면 훨씬 잘 보일 거예요. 간단한 아침상 해서.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어디다 저장? 아까 이거 메뉴 1이었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된 게 170에 170이 아니니까 어디로? 포토스케이프로 가셔서 여기서 이걸 눌러보면, 다시 이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이제 얼마로? 크기 조절로 해서 170에 170 대신에 가로 비율 유지 지우시고 170에 170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뜨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의 메뉴 버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서 왔다가 아까 거기다가 저장. 이렇게 되면 보세요. 바탕화면에 결과물에 간단한 아침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170, 170짜리 하나의 사진 자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더 해볼게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요거는 뭐로 할까요? 그러면 간단한 아침상이 아니라 요거는 텍스트 상자 가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언제나 크기가 똑같은 게 좋으니까요. 요걸 그대로 글자를 옮겨 복사 해서 이쪽에다가 복사해서 넣기, 붙여넣기 해서 딱 넣고 여기서 이름을 바꾸는 거죠. 뭐라고 바꿀까요? 이거는 중식 메뉴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중식 메뉴 해서 요거는 좀 더 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중식 메뉴 해서 가운데 자리에다가 쭉 놓고 가운데 자리에 딱 놓고 중식 메뉴 해서 가운데 자리에 놓고 자 이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새로 만들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드래그 그 다음에 저장 어디 있다가 여기 있다 메뉴 2 해서 저장. 자 그 다음 계속 먼저 저장부터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누르고 복사 여기다 놓고 붙여넣기 하고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중식 메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중식 메뉴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메뉴 중식 메뉴 한식 이 한식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를 미국 메뉴 하여튼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짓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누르고 쭉 눌러서 저장 또 메뉴 3 저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해볼게요. 그 다음 또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식 했지 한식 중식 한식 메뉴 이렇게 해서 또 어떻게 이렇게 한 다음에 한식 메뉴에서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누르고 또 여기다가 메뉴 4 해서 또 저장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붙여넣기 하고요. 아이고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여기서 다시 여기서 한식 메뉴를 복사해서 이쪽에다 갖다 넣고 붙여넣기 하고 요건 뭐라고 적어야 돼요? 한식이 아니라 또 다른 거. 이거는 그걸로 할까요? 메뉴 문의 이렇게 아니면 문의하기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를 캡처 만들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저장 얻다가 다시 여기다가 저장 그래서 메뉴 5 해서 저장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이제 어떤 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어디 들어갈 거예요? 아까 그 모바일 대문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대문은 뭐 우리 대문이랑 똑같으니까 이런 거를 복사에다가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연락하기 연락처 넣어주고 또 뭐 아까처럼 로고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로고도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넣어주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목 나의 아침 요리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넣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제 생각엔 지금 하다 보니까 아침 요리를 뭐 얼마나 많이 해. 그게 아니라 나의 아침 요리가 아니라 나의 요리책
요리 레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 요리들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것도 바꿔도 될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의 아침 요리가 아니라 나의 뭐예요? 뭐라고 썼지 아까? 여기 밑에? 나의 요리 레시피. 그래, 좋네. 나의 요리 레시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더 키우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전에 추가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거를 복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열어서 이거를 새로 만들기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저장 어디다 여기 있었나? 이따가 블로그 대문 사진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또 지금 어디까지 저장했죠? 아까 이거 저장했고 이거 저장했고 이거 저장했고 이것도 저장했어요. 이것만 안 했어 저장을. 자, 이것도 저장할게요. 제가 이렇게 해놓고 새로 만들기로 캡처해서 이렇게 사진을 뜨고 네모나게 뜨고 저장 어디다가 사진 결과물에다가 여기다가 저장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모바일 블로그 대문 이렇게 해서 저장.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모바일에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사진이 내가 정리를 한 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크기들만 바꿔놓으면 되겠죠. 자, 크기 바꾸는 건 어디라 그랬죠? 여기 있죠? 여기 요거 포토스케이프. 자, 포토스케이프로 들어가 보니까 사진 결과물에 이렇게 쭉 사진들이 있죠? 맞죠? 네, 사진들 한 번씩 열어볼게요. 자, 요거는 요거 조금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오리지널 또 없었다. 바탕화면이 이게 그 바탕화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쭉 내려가요. 여기 있네요. 바탕화면. 자, 여기서 사진 결과물 기본 재료 있죠? 사진 결과물 들어가서 오리지널 들어가 보면 아까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자, 이거부터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얼마라고요? 자, 볼게요. 크기 조절을 누르고 얼마로 966에 300으로 저장을 해서 확인 저장 이렇게 해서 하나를 눌렀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 있죠. 두 번째 메뉴 1은 벌써 저장했고 아까 메뉴 2 메뉴 2 저장해야 되겠죠. 크기 조절 얼마로 170에 밑에 170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럼 들어갔어요. 이제 그다음 메뉴 3도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 요 넣고 170에 170 해서 확인 누르고 저장 자, 또 들어갔죠. 하나. 그다음 4번 크기 조절 가로 세로 비율 지우고 170 확인 저장 자, 그럼 또 들어갔죠. 다섯 번째 크기 조절 170 확인 저장 그 다음에 요거 모바일은 아까 얼마였어요? 모바일은 320에 320. 자, 모바일은 320에 가로 비율 세로 조정하고 320 그리고 이것도 320에 저장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장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보세요. 크기가
1번은 170, 메뉴 1 170, 메뉴 2도 170, 메뉴 3도 170, 메뉴 4도 170, 메뉴 5도 170, 그리고 모바일은 320에 320, 그 다음에 대문은 966에 300 이렇게 들어갔는데, 대문은 아까 두 개 만들었어요. 어디 이 오리지널에 보면 또 있어. 이렇게 큰 것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 966에 300 똑같이 있죠. 자, 이제 사진은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시려는 미션, 어렵죠. 근데 쉽진 않죠.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일단 파워포인트 기본 실습으로 해서 파워포인트를 열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불러오는 걸 배웠고요. 사진을 불러왔고, 그리고 사진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넣거나 그림 넣는 거 아까 보셨죠? 요 그림 넣는 거, 그리고 이 그림도 로고도 만드는 것도 배우셨어요. 로고 만드는 것도 배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글씨를 넣고, 그리고 또 뭐 했어요? 연락처도 넣고, 그 다음에 캡처를 다시 해서 사진을 크기에 맞추는 것까지, 뭘로? 이 포토스케이프를 가지고 크기를 맞추는 것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신 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정리한 거 쭉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여러분들이 정리된 거 1번 뭐 했어요? 파워포인트 열기 하고, 두 번째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불러오는 것까지 했어요. 몇 배 불러왔죠? 7페이지를 만들어서 7개를 불러왔어요. 불러옴을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한 게 뭐죠? 사진을 불러온 다음에 그림을 넣기를 해봤어요. 이 그림 넣기 전에 뭐 했어요? 로고를 뭘로? 미리 캔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를 넣어보는 연습을 해봤고요. 네 번째, 글씨 넣기를 해봤습니다. 글씨 넣기를 해봤고요. 다섯 번째, 글씨 넣고 그림 넣고 다 한 거를 다시 캡처하기를 해봤어요. 캡처하기는 지금 2번 한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뭘 했어요? 캡처한 다음에 캡처하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볼까요? 캡처하기 나서 아예 지금 여기서 안 나오네. 캡처하고 나서 그거를 저장을 해봤고요. 그리고 저장한 거는 크기가 다르니까, 크기가 제 크기가 아니니까 크기 조절을 위해서 포토스케이프 활용 크기를 조절했어요. 그죠? 오늘 한 거 이거예요. 1번부터 시작해서 파워포인트를 열고, 사진을 불러오고, 그림을 넣고, 글씨를 넣고, 그 글씨 넣은 걸 캡처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캡처해서 저장을 하고, 마지막에 포토스케이프를 활용해서 크기까지 조절하는 것까지, 그것도 7번을 해봤습니다. 7장을 만들어 봤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기 요거 다시 한번 기록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파워포인트 불러오고, 사진 불러오고, 그림 넣고, 그리고 글씨를 넣고, 여기까지 해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포토스케이프로 그 그림의 크기까지 조절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크기 조절까지. 요거는 그림 자르기는 그 파워포인트에서 그냥 다 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 페이지는 따라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없다, 미션사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크기 조절까지 966, 뭐 320, 170, 170 이거 조절한 것까지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여러분들 요 그림 만든 것들 있으면 한 개라도 요 이 클래스에, 이건 그냥 뭐 숙제 검사 안 하는 숙제입니다. 대신에 나중에 평가 점수에 약간씩 반영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사진들이 있다면 사진들을 어디다가 네, 이 클래스에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를? 사진 결과물. 이거 어디다 저장했어요? 아까 이 폴더에 저장돼 있죠. 다시 이 사진 결과물 폴더에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거. 이거 저장해 가지고 나중에 오프라인에 이걸 볼 겁니다, 저도. 그래서 꼭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궁금한 게 있다, 예, 그러시면 이 클래스라든가 아니면 저 개인 톡을 이용해서 꼭 물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